안녕하세요, 무당님. 27살 직장인입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니 2030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월급뿐만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한다는데 부동산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꼭 자기 집 한 채 무조건 사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맞죠? 25년도 코인 불장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부동산도 25년까지 어느 정도 저점이 될 것 같아 어느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게 현명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5년도 코인을 먼저 노리고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인 무당님의 의견을. 부동산은요, 형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요. 참 걸립니다. 부동산, 부동산 다시 불장과 코인 다시 불장 vs 부동산 vs 코인 vs 주식. 누가 제일 먼저 빨리 불장이 올 것인가? 다음 불장. 코인이 맞죠? 이게 맞아요. 이게 1등이야. 그 다음 주식이 2등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이 3등이에요. 부동산은요, 형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려면 절대 불장일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5년에서 10년은 더 걸려요. 다음 장이 좋아지려면. 조금 올랐다가 눌렸다가 횡보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눌렸다가 횡보했다가 재샀으면 좀 더 빠졌다가.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다른 코인, 다른 주식을 하는 것보다 지금 오히려 살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제 사도 상관없다는 느낌으로. 근데 주식이나 코인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사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걔네 타이밍이 확실하고요. 부동산은 확실하지가 않아.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게 부동산이고, 코인이나 주식은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상관없습니다. 요즘 부동산 상승 얘기하는 사람들 슬슬 늘어난다고? 그럼 한 번 더 빠지겠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님들. 코인으로 불장돼서 그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코인하고 번 돈으로 부동산으로 그때 넘어가면 된다. 부동산은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돈 있을 때 그냥 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들, 부동산 방송하시는 분들,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은 작은 시드로라도 부동산 사가지고 돈을 불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굳이 내가 다른 걸로 불릴 수 있으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죠? 1,000만 원 가지고 뭐 오피스텔 뭐 사가지고 갭 투자하고 뭐 하고 경매 해가지고 500 뛰기 1000 뛰기 하고. 근데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다른 투자하는 게 맞지. 돈을 애초에 팔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기준은요, 다른 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바닥부터 부동산을 투자해서 시드를 늘려서 계속 자산을 불려가라 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코인으로 주식으로 불린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도 괜찮아. 아시겠죠? 파이팅 하세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무당님, 국내 주식 우량주로 한 달에 10% 수익 내는 거 많이 어렵나요? 우량주로 한 달에 10% 수익 내는 거? 그럼요, 형님들. 이게 계산적으로는요, 한 달에 10%잖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한 달에 10%? 이건 미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가 연 수익률 얼마 나오나요? 10%가 안 나와요. 연. 한 달이 아니고 연. 근데 웃긴 건 이게 이자가 있죠, 이자. 은행 이자. 이자보다 많이 나오면은 박수 쳐주는 거야, 그냥. 이자가 5%야,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근데 6, 7% 나오면 이자보다 잘 나왔다. 그래, 이 정도 만족한다. 이거야. 근데 한 달에 10%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내가 우량주를 가지고 우량주든 아니든 간에 한 달에 10%를 벌면 형님들 1년이면요 얼마야? 10%씩 계산해도 1년에 2배씩 만든다는 얘기예요. 2배 이상씩 만든다는 얘기잖아. 복리로 계산하면 얼씬만이 되고. 말이 안 되죠. 우선 말이 안 돼요. 연 내 시대에 2배 이상 불린다. 꾸준히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작은 수익률이 아니야. 막 스캐핑 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 어떨 때는 막, 뭐, 한 달에 막 100%, 200%씩 수익 내고, 막 이런 경우는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꾸준히 계속 내냐고. 아니야. 어떨 달에는 먹은 것도 다 토해내고, 또 털리고, 다시 벌고, 이게 반복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꾸준히 내가 10%를 낼 수 있다 하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 월 10%? 1억이면 연 내가 1억씩 매매해서 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이상 번다는 얘기고 10억이면 내가 10억 이상 번다는 얘기잖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10%의 월 10%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게 맞다. 하루에 1%도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어제 단타 쳐서 1% 먹었는데 그럼 나는 고수인가? 그건 아무나 다 합니다. 꾸준히 내는 게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1%, 2%, 10% 버는 거는 아무나 다 해요. 어. 그런 사람들은 깔리고 깔렸어. 근데 꾸준히 버는 사람들은 안 깔렸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야, 꾸준히는. 왜냐면, 장이 항상 바뀌어요, 형님들. 장이 바뀌잖아요. 장이 변한다고.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제 얼굴도 변하는데? 농담이고. 장은 항상 바뀝니다. 근데, 장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똑같이 계속 나오지가 않아요. 어, 진짜로. 주식도 그렇고, 테마도 맨날 변하고, 어? 상황도 맨날 변하고, 코인도 그렇고, 맨날 변해요. 어떨 때는 상 따신 분들, 어제 오늘 A 프로젝인가? 뭐식인가? 그 약 때문에, 지금 어제 상 가고 오늘 갭상 갔잖아. 사고 싶어도 못 사, 이거 지금. 그죠? 이거는 못 사는 것들이고, 오늘 또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단체 관광이니 뭐니 하면서 비자 풀어주고 6년 만에 풀어줬니 뭐니 하면서 뭐가 올라갔어? 화장품, 여행사, 카지노, 호텔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날라갔어요. 어, 이런 애들이 날라갔어. 상황이 계속 바뀐다 보시면 돼요. 무당님께서는 주로 주식 하시나요? 아니면 해외 주식 하시나요? 저는 국내 주식 합니다. 해외 주식은 안 해요, 지금. 센티넬 잘 먹었습니다. 혹시 100원에 팔았는데 괜찮을까요? 센티넬 100원에 팔았다고? 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센티넬 100원에 팔았으니까 이제 가자. 어, 농담이고. 무당님 비트는 절대 뇌절인 거 알겠는데 그럼 나중에 불장 때 혹시 청약해서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드 탓하는 건 아닌데 정말 심각하게 부족해서 청약을 깬다. 아, 참. 청약? 근데 사실 요즘 청약이 많이 희석되긴 했어요. 그죠? 저는 형님들 옛날이나 청약 얘기했지. 요즘은 청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 근데 미리 많이 오래 해놨으면 놔두는 게 나아요. 근데 새로 내가 청약을 든다 하면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 굳이? 뭐하러? 뭐하러 청약 들어 요즘은? 어. 요즘 미분양이 더 많은데? 요즘은 청약이 그렇게 힘이 별로 없어요. 옛날이나 청약형 얘기했지 요즘은 신규 청약 들 필요가 없어. 굳이. 차라리 조금 더 똑똑하게 공부해서 청약으로 집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불릴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뭐 청약으로 당첨돼서 그거를 피 받고 팔면 그것도 투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저는 너무 한탕주의가 강한 게 아닌가 그건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아. 청약
봐봐, 최근에 형님들 부동산 잘못됐을 때 청약 들어서 당첨됐는데 포기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청약이 결국 어떻게 됐어? 의미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까워서라도 모르겠지만, 새로 들거나 얼마 안 됐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크게 필요 없다고 봐요. 갑자기 주식 질문이 많아지네. 어차피 뭐, 조금 이따 알트 볼 거니까, 그죠? 주식은 회사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나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나요? 주식은 회사의 미래 가치에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식은요, 장투로 길게 가져갈 거면은 회사 미래 가치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저가 베팅을 해서 오래 끌고 갈 거 아니면 차트만 보시면 돼요. 재료랑 차트만 보시면 돼요. 회사 미래 가치는 필요 없습니다. 오래 갖고 갈 게 아닌데 뭐 미래 가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오래 갖고 가고 얘는 진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미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봐야겠지. 재무제표도 좀 봐야 되고, 그죠? 근데 그럴 거 아닌 이상은 굳이 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 차라리 오히려 재료가 더 세요. 주식은요. 재료를 진짜 무시 못해. 재료 때문에 아침 장 시작하고 상을 가는 게 주식이니까. 재료 하나 때문에. 차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식은요. 차트도 차트인데 재료가 더 세요. 재료가. 오히려 차트가 안 좋은 애들이 이상한 재료 하나 뜨면 막 날아간다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차트 좋은 애들이 안 가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좀 텀이 좀 길어져요. 재료가 별로 없고 차트를 움직이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천천히 움직이는 스타일이 좀 강하고 내일 당장 날아갈 게 뭐야 하면 재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료야. 차트는 그 다음입니다. 진짜로 보니까. 차트는 그 다음이에요. 돈이 그쪽으로 다 몰려서 들어가 버리거든. 오늘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돈이 글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트 좋든 안 좋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차트가 좋았는데 그렇게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화장품주들이 차트가 다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다 상가 버렸어. 6개, 7개, 8개 막 다 상가 버렸어요. 걔네들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주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재료가 중요한 거는 팩트가 맞으니까. 재료를 누가 빨리 찾고 그 재료를 누가 빨리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화장품은요, 크게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죠. 그죠? 화장품은. 다 바닥권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29%씩 상가 버렸으니까. 화장품 회사가 성장성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던, 오늘 비트는 뭐겠네요, 비트.